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 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환율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걸 보통 환율 차이를 이제 환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환위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환율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지는 거를 환차손, 환위험이라고 합니다. Exchange Risk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달러를 쓸까요? US 달러를 쓰는 이유가 보통 이제 다른 나라 그 달러 이외의 화폐 국가에서 이제 취급하는 코리안 원을 포함해서 뭐 루피도 있을 수도 있고 인디안 루피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차이니즈 위엔도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달러를 쓸까요? 달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제 믿을만하다는 거, 신용도가 높다라는 거는 변동성이 그나마 국제 시장에서 가장 fluctuation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변동폭이 가장 적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 교환 가치가 이제 가장 높기 때문에 US 달러가 이제 미국 통화죠. 이건 국제 화폐 통화로 결정이 돼서 전 세계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결제 통화로 이제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달러 대비 한국 코리안 원 또는 인디안 루피 아니면 페소, 리라 이것들이 얼마만큼 강하고 약하냐에 따라서 환율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차손을 겪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국하고 US 달러하고는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경기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사이클을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환차손이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미국 그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채권이죠.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미국 국채. 근데 그거를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제 사 주는데 그 국채가 가격이 높으면 강세가 되는 거고요. 이 미국 국채 가격이 낮으면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국채 가격은 어디하고 맞물려 있냐면 미국 시장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좋아서 투자에 대한 부분에 활성화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국가 채권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국가에서 부양책을 많이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통화를 미국 통화 달러를 많이 풀어가지고 이제 그 밸런스를 조정을 해서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금리가 좋을 경우에는 그만큼 사람들이 국채에 대해서 안전성을 그 높이 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합니다. 보통은 그 물가 그 상승률 하락 곡선이 이렇게 사인 곡선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화폐 가치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하고 리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하고 디스인플레이션 요게 이제 사이클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화폐의 움직임이 생기고 그 환율의 그 현 위치에 따라서 그게 상대되는 각 국가별 통화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수출하는 그 제조사잖아요. 그래서 환율 하락 또는 상승과 같은 시장의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의도하지 않는 손실을 이제 환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이 환율의
등락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를 이제 환위험, exchange risk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크게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 환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작년 12월 달에 사업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그 세워놓은 기준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단가가 1달러가 1,200원이라고 세워놓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1,000만 불을 계획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환차손이 변동이 없으면은 120억 매출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그 영업적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1,200원 하던 게 1,100원으로 하게 되면 요게 영업적으로는 똑같이 했지만 영업 환위험이 발생되는데 그게 얼마나 발생되냐면 120억에서 110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수출해서 이제 수금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영업 환위험이 차이가 얼마가 발생되냐면 사업 계획 대비 10억이 매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 두 번째는 그 거래 환위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장납기를 거래를 했다,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선적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선적을 할 때 그 포인트하고 그리고 물건이 도착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물건 확인하고 이제 보내거든요. 그러면 뭐 6개월이면 6개월, 90일이면 90일 이후에 이 물품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계약할 당시에는 1달러당 1,200원이었는데 물건을 공급하고 최종 승인을 받고 대금을 받는 그 순간에는 환율이 1,100원이 되게 되면 그 선적하고 나서 물건 대금 지급일까지의 그 차이에 그 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또 10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전체 액수를 따지게 되면.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환산 위험이 걸립니다. 이건 장부적으로 이제 그 자산이라든지 장부 정리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 파츠에 대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돈을 받아야 될 채권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1달러에 1,200원 할 때하고 1,100원 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그 환율의 차이에 인해서 한국 기업들이 영업적인 환위험의 10억, 그 다음에 거래 환위험의 10억, 그리고 장부적인 채권 그 장부정산 환산 위험의 뭐 1억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똑같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1억에 대한 환손실이 이제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국은 특히 US 달러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의 그런 그 하락과 상승에 따라서 상당히 같이 그 변동이 움직인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원가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1원을 살 때 또는 이제 달러가 이제 원화로 교체할 때 상대적으로 그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1달러를 1,000원에 샀다. 근데 1달러가 900원에 사야 된다. 이게 원화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그러면은 1,000원 하던 TV가 1,100원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나 수입상들이 그 제품을 미국 시장에 들여와서 판매할 때 구매 부담이 되고 수입자가 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최종 소비자도 그렇고 이 가격을 높게 조정돼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구매가 위축되게 되고 판매가 저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 조금 이익이 좀 뭐 안 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종업원 숫자를 줄이고 투자를 또 안 하게 되고 보수적으로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사이클이 또 디플레이션에서 다시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계속 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제조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그 환차손의 변동폭으로 인해서 미국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가격 차이도 미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달러 가치가 약세일 경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달러가 이제 가치가 약세가 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해외 대금 결제 목적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그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 중에 그 외화 통장이 있다. 근데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됐다. 근데 조금 그 캐시플로우가 좀 있는 그 기업들은 달러를 막 사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일 때 저가로 달러를 매입을 해놨다가 달러가 강세 시장 때 또 다시 그 대금을 뭐 지급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투자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는 또 개인 그 투자가들은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를 이제 매수합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다시 이제 고가가 됐을 때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됐을 때 그걸 다시 이제 매도해 가지고 가치 차익을 이제 눌리는 그런 그 개인적인 투자 가치적인 개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뭐 터키 보건부 입찰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터키 시장에 달러가 강세일 경우에 어떤 터키 리라의 차이가 우리 제조사의 공급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큰 터키 바이어의 그 타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제적인 그 국제화폐 달러가 강세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터키시 리라는 이제 약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는 우리에게 물건을 US 달러로 이제 지불을 하고 그 US 달러로 지불을 한 거를 터키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그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터키시 리라가 1터키시 리라가 0.4 US 달러라고 치고, 그리고 현재 최근에 2019년도에는 0.2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도에 0.12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불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수출을 하고 한국의 그 만불에 대한 가치를 터키 대리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리라가 굉장히 약세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만불짜리를 공급을 하려면 그 만불에 대한 지불을 해야 되는데 0.12의 그 레이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83,000 터키시 리라를 공급을 주고 저희한테 외화 송금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달러 강세가 추세가 유지되고 리라가 약세가 되게 되면 같은 만불을 지급을 해도 상대적으로 터키시 리라가 약세이기 때문에 83,000 터키시 리라가 송금하면은 만불이 됐는데, 요게 10만 터키시 리라를 내야 이제 만불에 대한 US 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불에 대한 그 마진을 내가 터키 입찰을 따기 위해서 보통 30% 마진을 하는데, 내가 이걸 꼭 따야 돼.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8% 마진을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차선으로 인해서 4%가 깎여버리는 거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터키 대리점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진은 4%밖에 안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그러면 달러가 좀 더 강세가 있어서 이 제품이 설치하고 파이널 현장에서 억셉턴스 사인을 받는 데까지 또 추가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근데 그 기간 안에 또 추가적인 그 달러 강세와 리라 약세에 대해서
이게 차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추가적으로 4% 생긴다. 그러면 대리점이 갖는 마진은 0입니다. 근데 이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대리점은 또 돈을 먼저 저희한테 싸주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은행에서 빌린단 말이죠. 그러면 3.7%에서 4.8%, 많게는 7.2%를 그 이자를 내고 빌리는데 그럼 마이너스 3.8%의 마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대리점에서는 달러가 강세고 리라가 약세인 상태에서는 리스크,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큽니다. 아무리 그 보기가 좋은 100대 또 500대 터키 시장에서 이러는 정부 입찰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외부적인 환경, 그 달러 대비 터키 리라가 약세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환차손은 이제 그 터키 같은 경우는 한 달에도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딜을 하고 우리한테 이제 카운터 사인을 하고 나서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적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 선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온보드를 시키고 나서 이제 대리점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실어내고 하는데 터키 대리점 같은 경우는 환차손이 계속 이제 리라 약세가 되게 되면은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최대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하게 좀 빨리 보내줘. 빨리 선적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환차손에 대한 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얘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마이너스 마진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는데 이런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니 너네 약속을 이렇게 해놓고 왜 자꾸 빨리 선적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터키 대리점들은 하루하루 계속 달러 강세에 대해서 리라가 약세가 되니까 자기 마진이 이제 깎이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 지속해서 빨리 실어달라고 선적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선적을 하게 되면 그 선화증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통해서 바이어가 이제 그 컨펌을 하죠. 터키 은행하고 연계되어 있는 한국은행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적을 해서 돈을 찾을 때 만약에 8월 30일 날 그 달러 강세가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레이트가 0.12였다. 그럴 때는 그쪽에서 이제 133만 불만 터키시 리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가지고 약속된 날짜 9월 30일 날 선적을 하려고 했더니 레이트가 0.12에서 0.11로 확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터키 쪽에서 같은 금액의 US 달러를 은행에서 담보를 내는 만큼 터키시 리라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138만 터키시 리라를 내야 되는 거죠. 4%, 3.4% 이상 돈을 지불해야 같은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이제 현금으로 따지면은 그냥 한 달 사이에 5, 600만 원의 그 환차 손해액을 대리점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는 4% 이익을 냈는데 4% 환차손이 나버리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을 내기 위해서 자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4%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나서도. 그러기 때문에 터키 쪽이랑 특히 이제 그 페소도 그렇고 중남미 쪽도 그렇고 브라질 헤알도 그렇고 이 환율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가지고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대리점들은 굉장히 선적일과 그 달러 강세에 대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송금을 해주거나 아니면 선적을 당겨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영업을 진행하면서 바이어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선적 일정을 당겨줘 할 때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구글에 가서 exchange rate 달러 to Turkish lira라고 치시면 그래프가 얼만큼 가파르게 약세를 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돈을 받아야 물건을 나가고 기존 깔려있는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돼야 다음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준다고 약속을 10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질 않습니다. 송금을.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약속을 했는데 안 줄까? 그러면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브라질 헤알 투 달러 익스체인지 레이트 치면 헤알이 달러 대비 얼만큼 브라질 헤알이 약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부문장한테 팀장한테 설득을 한다던가 설득이 안 되면 부문장이나 팀장이 사장을 설득해가지고 대리점이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 싫게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대리점이 마진을 손해를 최소화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사전적으로 이제 인지가 미리 되어 있어야지 이게 공감이 되지. 이게 환차손에 대한 달러 강세, 상대적인 국가 통화의 그런 약세, 그다음에 환차손의 그 코리안 원에 대한 달러에 대한 또는 그 해당 그 국가 통화에 대한 이런 약세 강세에 대한 개념이 사전에 잡혀 있지 않으면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바이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너네는 어떻게 너네 생각만 하냐. 너네야 어차피 똑같이 US 달러를 받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송금할 때 30%의 손해를 보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네랑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30%의 마진을 포기하고 10% 이하 8%의 마진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22% 마진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저기 얘기만 하는 거고 스케줄은 스케줄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국제 비즈니스에서 약속을 지켜야지 라고 얘기하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일을 하기가 싫은 거죠. 나는 감정적으로든 비즈니스적으로든 당신하고 좀 어느 정도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위험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조율을 해주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공감 없이 뭐 이날 싫기로 했잖아. 이날 주기로 송금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지켜? 나 입장 굉장히 곤란해져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국제 비즈니스를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너네 제품을 힘들게 마케팅해서 영업해서 계약을 따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돌아오는 마진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연도 재미가 없는데 저희 제품을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계약을 따내겠습니까? 안 하죠.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바이어가 송금을 자세한 내막 없이 안 해주거나 아니면 필차를 계속 미룬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선적 일자를 막 땡겨달라고 한다던가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달러 강세고 국가 통화 국가별 통화가 약세다 그러면 그 기울기에 따라서 마진을 계산을 해보면 대리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줄 수 있는 영업사원이 돼야지 해외 영업할 때 그 파트너십에 있어서 상당히 한 단계 더 깊은 신뢰도 있는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은
회사 입장에서 51%,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 49%또 이렇게 그 환차 손해에 대해서 바이어가 손해 볼 때는 바이어 입장에서 51%, 회사 입장에서 41%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중간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한쪽에서만 얘기하게 되면 회사도 싫어하고 바이어들도 솔직히 회사나 제품을 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국가 담당자들의 그런 신뢰를 영업사원을 보고 그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그 회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바이어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열심히 고객 발굴하고 영업하고 마케팅 지원하고만 하는 것이 해외 영업의 다는 아니다. 달러의 그 환차손에 대한 강세 약세에 따라서 각 국가별 맡고 있는 시장의 그 국제 통화에 대한 그 하락세와 상승세까지 고민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감정적으로라도 긴급하게 선적 일정을 당겨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 페이먼트에 대해서 무한 지연을 할 경우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깊이 있게 같이 공감해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좋은 날이네요.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월화수목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